미국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제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에 사과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듯 보입니다. 한국은 영원한 동맹은 없다를 몸소 보여준 미국에 맞서 동맹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실리를 찾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삼성이 나섰는데요. 삼성의 폭탄 행보에 여러 나라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IRA 법안 발의로 실리를 찾을 줄 알았던 미국이지만 오히려 법안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며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전전긍긍할 줄만 알았던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알아서 잘 살기를 모색하고 있죠.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서고도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바이든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죠. 이 기사의 제목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였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현대차 회장에 건넸던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며 비꼬았는데요. 바이든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에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사실도 재차 전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화가 나고 실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했죠. 바이든이 IRA에 서명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언론 보도는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처사였는데요. 말로만 한국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바이든이 중간선거 때문에 벌인 정치적 사태라고 일컬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는 처참할 뿐입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평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차별적이고 모순이 많은 법이라는 측면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삼성의 폭탄 선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가 러시아 시장 복귀를 시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오는 10월부터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매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행보에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고 있어 복귀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환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내 핵심 동맹 기업인 삼성의 이탈은 보기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며 선적 및 판매 중단을 선언했었는데요. 갤럭시 Z 폴드4와 갤럭시 Z 플립4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즉각 입장을 밝혔었죠.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측은 러시아 시장 복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 시장에서 영웅적으로 떠난 삼성은 현지에서 계속 일할 뿐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행 수입 상품을 만들어낸다며 꼼수 영업을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안정적인 러시아 시장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일부 비판이 잇따랐지만 삼성전자의 행보를 옹호하는 측면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맹이라고 여긴 미국의 계속된 뒤통수는 삼성이 실리를 찾아 나서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랜 기간 러시아 내 점유율 1위를 지켜올 정도로 러시아 시장은 삼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LG, 현대차 등 무수의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플보다 갤럭시가 많이 팔리는 몇 나라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 삼성 핸드폰은 러시아 내 점유율 3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한국을 떠올릴 만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인기가 많지만 실상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한국 제품이 잘 팔릴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는 9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이렇게 신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상황, 러시아 제재 등 국가적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손절을 하거나 러시아를 탈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러시아에서 한국은 의리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로 보장된 러시아 시장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배척하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군사적 침략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기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한국만 신의를 지키겠다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패권 다툼 전쟁 등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도 각 나라들은 실리를 쫓고 있었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자국의 이익이 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정작 애플 등 중국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중국에 있으면 안 되고 중국 자원을 사용하면 보조금도 안 준다더니 애플은 중국에서 버젓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애플 생산 기지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옮긴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국산 반도체를 버젓이 사용하고도 있죠.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를 중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한국이 러시아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틈을 타 중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동맹인 척하다 물건만 팔아먹고 러시아산 가스를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먹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쉽게 하고 있는데요. 대의 명분을 생각해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뿐인 듯 싶습니다. 삼성의 러시아 복귀에 대한 설이 흘러나올 때 대놓고 삼성을 비난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며 뒤통수를 쳤던 법안들이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 뿐인데요. 언제 어떻게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끼워 넣거나 법안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기업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살 길은 우리가 알아서 찾겠다는 포부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믿었던 미국도 자원을 가지고 갑질을 일삼는 러시아도 중국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차선책을 생각해 공급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SK온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리튬 공급망 강화에 나서 호주 글로벌 리튬과 리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죠.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안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말로만 정치를 하고 뒤통수를 치는 미국의 우리의 실리를 위해 몸소 우리가 살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